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너무 좋잖아. 미국 시장이 너무 좋잖아. 네, 너무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연일 상승하고 있어요. 그 3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다렸던 고용이 나왔습니다. 이 고용이 나왔는데 고용에 따른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은 것으로 해석했고, 채권 시장은 거봐 별로잖아, 스태그야 스태그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상반된 해석이 오늘 나온 시장인데요. 왜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각도기 TV 11월 6일 순서, 토요일 순서 시작하는데요. 오늘 날씨 굉장히 화창합니다. 좀 쌀쌀하긴 하지만, 굉장히 화창하지만 역시 올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좋았던 한 8월 달쯤에 좋았던 그 하늘이 아니에요. 파란색이긴 한데 약간 무슨 필름 하나, 회색 필름 하나 낀 것 같은 파란색이에요. 하늘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9월 달에 그 전력 셧다운 충격 이후로 3분기 말 전력 셧다운 이후로 그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발전소가 중국에서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그 오염도 같은 게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픽 보면 나오는데, 역시 중국이 석탄 발전소를 많이 돌리면서 대기질이 나빠지자 이런 환경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그 환경 부담금 같은 거를 좀 물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 좋은 하늘을 봤습니까? 그쵸? 우리는 전력 그 석탄 발전소를 세운 거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을 좀 많이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도 사실 중국한테 할 말이 있는 그런 하늘을 다시 한번 이번에 실증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빌면서 시장 분석 들어가 보죠. 고용 회복세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에서는 소형주들이 훨씬 더 강세를 보여주면서 러셀 2000 지수가 1.43%나 그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전일 대폭적으로 상승했던 기술주들의 상승은 연속되었습니다만은 일부 반도체 주식들은 오히려 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도 진짜 고공행진을 했는데 오늘 넷플릭스가 3%로 좀 크게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강세를 보여준 것은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화이자가 사망 확률과 입원율을 89%나 낮추는 알약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스 덕분에 이미 선 알약을 먼저 만들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와 주셨던 머스크께서 10% 날라갔습니다. 10%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화이자가 조금 더 사망 확률과 입원 율을 낮추는 효과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더 좋아졌는데요. 어디가 더 좋았을까요? 네, 당연하죠. 어디가 더 좋았냐면 여행, 항공 이런 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나이티드 7%, 아메리칸 에어라인 5%, 델타항공 8% 등 급등하는 양상 보여줬고, 카니발 크루즈, 로열 캐러비안 크루즈, 노르지안 크루즈 이런 회사들이 7% 이상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더 껴얹어 주신 분은 미국의 대통령이신 바이든 대통령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이자의 알약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 이미 미국은 수백 정 이상의 알약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도매매했다 이거죠. 지난번에 백신도 우리가 백신 보급되는 양상을 보면서 세계의 경제력과 그다음에 힘, 파워가 어떻게 있는지를 사실 좀 보게 됐죠. 거기서 이제 한국은 그동안에 강소국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긴 하지만, 확실히 저 미국하고 이런 애들이 힘이 세구나, 이런 거 한번 다시 느꼈는데, 역시나 이번 화이자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좋게 보는 건데, 일단 먼저 고용 동향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경기 회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왜 채권 시장은 반대의 모양을 보여줬을까? 자, 왜 반대였냐면 채권 시장도 강세가 올랐어요.
근데 채권 시장은 경기가 강세냐라고 봤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얘기하기에 앞서 오늘 반대로 이제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진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펠로톤입니다. 그 실내 자전거 타는 거 있죠.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 이제 자전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실내 자전거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고도 하고 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진짜로 실내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물론 자극을 많이 했으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세상 지루해요.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게. 실외에서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도 특별히 저처럼 이제 나가자마자 자전거 도로가 시작되는 이런 좋은 환경에, 자전거 최적의 환경에서 자전거 탄 사람들은 실내 자전거 타기 더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실내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구가 몇 개 있습니다. 롤러라고 하는데 실내 롤러가 종류별로 있어요. 저희 집은. 근데 지금 1년 반째 방치 상태로 점점 이제 사가가고 있습니다. 방치 상태로.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조금 신기하다 했는데 실적 악화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30%인가요? 30% 정도 폭락을 했고 향후 실적도 떨어질 거라고 발표를 해서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채권 시장 설명하기 위해 재료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노동부의 10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나왔습니다. 53만 1000명 나왔어요. 자, 우리가 얼핏 얘기한 게 얼마야? 45만? 그렇지. 45만 했는데 53만 했으니까 띠용 많이 나왔네. 게다가 9월 고용은 19만 4천 명 증가해서 31만 2천 명 증가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얘네 자꾸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하는데, 지금 8월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9월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8월 달도 36만에서 48만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 9월 수치에서 이전 통계치보다 실제 지금 분석한 통계치로는 23만 5천 명의 그 고용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실업률도 4.6% 나왔습니다. 전달에 4.8이었고 예상치가 4.7이었으니까요. 상당히 잘 나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주식시장, 와, 경기 회복이네. 좋네. 자, 가자. 네. 게다가 금리는 낮네. 이러면서 달린 거예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경기가 좋아지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걱정하던 있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은 금리가 계속 오르겠지.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아무래도 시중금리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455%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1.55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0.1%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그렇게 떨어졌고 20년 금리도 30년 금리도 1.888, 2점 블라블라였잖아요. 그죠? 근데 1.888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10년, 2년물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 폭은 적었어요. 그 BP는. 그러니까 10년물, 2년물 금리가 확 그 격차 줄어들었죠. 보통 이렇게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 이 과정들은 경기가 별로 앞으로는 뭐 그냥 썩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채권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 고용 좋았고, 실업률도 낮게 나왔으니 좋았고, 다 좋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도대체 몇 명이 경제 속에 참여해서 일하면서 경제 사이클 안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활동 참가율이 61.6%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였냐면 한 63%대였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이게 61%대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봐서 뭐 한 1.7% 정도 덜 나왔으니 별로 많이 안 나온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1% 굉장히 크죠. 여기서는 실업률 1% 큰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6월 달에 그 6월 달 이후로 계속 그 가두리에 gat혀 있어요. 61.4에서 61.7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 실업률 떨어진 거 뭐 일하러 안 나가, 일자리 포기한 사람이 많으니까 실업률이 떨어진 거지. 모수가 작아졌잖아. 100만 명이 나 직장 찾아요 이랬던데 90만 명 직장 찾으니까 뭐 당연히 실업률 떨어진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개념이 지금 시장에 지금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채권 시장은 실제 경기는 별로구만.
지금 나오는 지표는 좋아하지만 실제는 별로야. 그러니까 이제 단기물 하락은 조금 덜 나오고 장기물 하락은 뭐 미래를 보니까 연준 뭐 이 상태면은 활동률도 이렇고 이러니까 쉽게 금리 올리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올리면 뭐 바로 경기 더 밑으로 꺾여지는 거네. 뭐 뻔하네. 양수 겸장이야. 오케이. 자, 우리 채권시장 채권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오른다. 채권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채권시장도 랠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자기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재밌죠? 경제가 참 재밌어요. 이래요. 보유 평형이 확실히 있는 거야. 자기 좋은 것만 봐. 채권시장은 향후 경기가 나빠질 거를 보고 주식시장은 경기가 되게 좋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게 참 재미난 사실이고요. 덕분에 이런 그 흐름 때문에 그 금리가 떨어지자 달러화 가치도 조금 좀 밀렸고, 원화 가치 조금 올랐고, 뭐 헤아라는 좀 많이 워낙 약세였기 때문에 조금 한 1% 정도로 강세를 나타냈고,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독일 분트체도 0. 마이너스 0. 얼마였었어요? 1이라고 그래서 신기하다 많이 올랐다 이랬는데 마이너스 0.28%로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이거에는 배경에는 ECB가 이번에 보여준 대로 상당히 비둘기적이죠.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거 아니고 뭐 금리 당분간 안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해 줬던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대목은 뭐냐면 내년도에 독일의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유럽 전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그 여부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가는 다시 80달러대를 회복하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말에도 다양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하고 대담했을 때 최고의 캐퍼시티가 나오죠. 저하고 만나면 공장 가동률 110% 나오시는 분이 있죠. 배진환 대표가 오셔서 저하고 대담한 두 번째 대담이 이번 주에 한번 나가게 될 거고요. 오늘 나갑니다. 곧. 그 다음에 긴급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채권 베이스의 자산운용 전문가이신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박사님을 모시고 긴급 대담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여러분에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뭐냐면 박종현 박사님은 지난주에 모셨었는데 지난주 말에 그걸 지난주에 못 보여드리고 이번 주에 편성했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이거 꼭 알아야 되겠죠?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1편, 2편 내일 권순장의 브릿지를 통해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따른 각도기 클리닉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도기 클리닉을 저희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짧게 10분 안짝으로 짧게 클리닉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거 선발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의 스폰서 흑삼전타 그리고 삼초 육수 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사실은 이런 스폰서가 없으면 저희가 주말 컨텐츠를 못 만들어요. 주말 컨텐츠를 만들 만한 그리고 이제 출연료도 드려야 되고 뭐 편집 비용도 드려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